안녕하세요. 상크유저스입니다. 수험 카페에서 검찰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수험 상담 쪽지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동영상 답변을 드려볼게요.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게시글 보고 쪽지 드립니다. 검찰직 준비 중인 초시생인데 조언 부탁드려요. 제가 검찰직 관련해서 전과목 공부 방법 메일을 보내드렸거든요. 한번 나중에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특히 영어 독해에서 감독해로 풀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많은 공무원 수험생분들이 독해를 할 때 감독해라는 경우가 많아요. 자, 감독해. 우리가 독해를 할 때 결국 취지는 빠르게 속독하면서 내용 파악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20문제를 영어를 빠르게 풀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읽을 때 내용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70점대 학생분들 대상으로 독해 수업을 했을 때, 특히 문장 구조 분석 연습을 했을 때 잘 못 읽으세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문장은 어휘, 그리고 어법, 구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휘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뭐 수능 어휘 같이 기초 어휘부터 나중에 공무원 어휘까지 이제 많이 외우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간상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얘네들이죠. 어법과 구문. 문장을 초반에 기초학생들이 잘 못 읽는다거는 이 말이죠. 저는 독해 지문 안에서 문법적인 요소를 못 봅니다. 문법적인 요소를 못 보는 이유는 문법 이론에 대한 물론 숙지가 덜 된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문법 시간에 강사분들이 너무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출제 포인트 위주로 강의를 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문법 문제 맞추기 위해서요. 하지만 문법이 꼭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만 있는 건 아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독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도 문법이 필요합니다. 문장 안에는 어법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역할을 도와주는 게 나중에는 구분 독해이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대형 강사분들 강의를 듣고 저에게 영어 질의응답을 했던 수험생분들과 상담을 해보면은 지문을 잘 못 읽어요. 감독해를 많이 하고요. 그건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려요. 이런 이유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그리고 강사님들께서 이런 설명을 해주셨냐.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해줬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문법 출제 포인트 위주로만 설명한다는 거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왜 독해를 위한 문법을 설명하냐? 저는 이제 공무원 영어 이전에 그 전부터 훨씬 더 어려운 대학 편입 영어 강의를 했었어요. 편입 수험생분들이 어려운 영어 원서를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는 이유는 독해를 단계별로 연습을 하거든요. 특히 문법 이론이나 기초 문법에서는요, 꼭 문법 포인트를 위한 문법 외에도 독해를 위한 문법이 중요하고, 그리고 강사분들이 그런 부분을 나중에 독해와 연관해서 많이 좀 설명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 수험생분들은 추후에 문법 예문이나 구분 독해를 통해서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 한번 볼게요. 보통 70점대 수험생분들이 독해 문장 구조 분석을 할 때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잘 따지십니다. 또 수식하는 것들은 다 가로 표시를 잘 하시죠. 외워야 할 구문 같은 경우는 저는 동그란 표시해가지고 암기하라고 합니다. 자,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동사 형식이 수험생분들이 잘 암기가 안 돼 있어요. 물론 동사 형식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에서도 자주 묻지만 독해에서는 왜 중요하냐면 이 형식을 암기가 되었어야지 짧은 구에서
긴 절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전 독해에서는 문장을 빠르게 읽어야 되는데 형식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절 단위를 잘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동사 형식 다 외워야 되냐? 문법 이론서에 있는 주요 동사 위주로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독해에서는 수동태를 많이 쓰잖아요. 언제까지 능동태만 쓰는 거 아니죠. 근데 수험생들이 수동태가 문장에 딱 쓰이잖아요. 그럼 능동태로 몇 형식의 수동태인지 잘 못 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3형식의 수동태인지 또는 3형식일 때 대절을 취하는 동사의 수동태인지 또는 뭐 4형식의 수동태인지 5형식의 수동태인지 잘 못 본다는 거죠. 수동태를 쓰는 이유는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수동태를 바로바로 능동태 볼 줄 모르면은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예를 들었던 게 I was seen to go 뭐 이런 문장. 이게 지금 능동태 5형식 수동태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막힐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능동태 고치면은 주어는 누군지 모르고 so, 그 다음 목적어는 be, 그 다음 목적어는 동사 원형이죠. 우리가 문법시에 배우죠.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목적어가 동사 원형이면 수동태 전환 대신에는 to 부정사로 전환이 된다. 이 원리를 잘 모르시면은 I was seeing까지 해석한 다음에 to go가 해석이 막힌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수동태가 많이 쓰인다는 거죠. 독해에서는. 근데 수동태를 능동태의 몇 형식인지 잘 못 본다는 거죠. 또 투부정사가 많이 사용된다. 그러면 명사절 용법으로 사용되는지 형용사절 용법으로 사용되는지 부사절 용법으로 사용되는지 잘 구별을 못합니다. 왜냐면 문법적인 출제 포인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해요. 근데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는 독해에서 많은 투부정사 쓰일 거 아니에요. 그럼 각각 어떤 용법을 쓰는지 아는 수험생들은 직독직해로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잘 모르는 학생들은 잘 모르는 수험생분들은 해석이 어색하게 되는 거죠. 뭐 형용사절 용법이라면 명사 꾸며주는 한전절 용법, 보호자에 쓰는 서술절 용법, 또 서술절 용법에는 나중에 뭐 비투 용법 이런 것도 배우죠. 부사절 용법이라고 하면은 목적, 이유, 근거, 결과, 조건, 정도 뜻이 다양하죠. 그런데 문법 이론서들 보시면은 이렇게 잘 안 나있고 몇 개가 빠져 있어요. 왜? 문법 이론서에서는 계속 문법적인 출제 포인트 위주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합니다. 근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해서 투부정사가 상당히 많이 쓰이잖아요. 그럼 이걸 알고 모르가 아예 해석하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ing에 사용된다. 독해에서. 그럼 수험생분들은 이게 동명사로 사용되는지 또는 현재 분사로 사용되는지 구별 못하시는 분 많이 계셨고요. 또 분사 구문이 사용된다? 그러면 해석을 잘 못하세요. 뭐 with 분사 구문도 있죠. 그리고 관계대명사도 많이 어려워합니다. 먼저 주격, 소유격, 목적격, 주격 보어 구별을 못해요. 소유격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whose도 있지만 of which도 있다고 하면 두 개를 구별을 못하고요. 독해서 만약 of which가 쓰인다. 어떤 수험생분들은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보겠지만 또 누군가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보고요. 구별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이 외에도 다양한 관계대명사의 생략, 뭐 주격 보호 역할의 관계대명사의 생략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관계대명사절 안에 주어 동사가 삽입된 경우 또 관계대명사 말고도 관계 형용사, 관계 부사, 복합 관계 대명사, 형용사, 부사 다양하죠. 이러한 관계대명사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독해서 관계대명사절이 쓰인다. 문장이 길어지니까 잘 못 읽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건 어디서 연습하냐? 다 구문 독해랑 문법 이론서 또는 기초문법이라는 거죠. 또 이 외에도 다양한 도치들
그리고 뭐 가주어 진주에는 누가 있고, 나중에 강조용법하고 구별하는 방법, 그 다양한 특수 구문이나 구문들, 이게 다 하나하나가 문법이자 독해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따지면 다 문법이지만 이러한 문장들이 다 모이면 독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제대로 기반이 안 잡혀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문법, 기초 문법이나 문법 이론에서 독해를 위한 문법이 취약하고, 또 구문 독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공무원 강사분들의 구문 독해는 좀 어려워요. 난잡하고. 그래서 저는 천인문 기본편을 많이 추천했죠. 그래서 이런 연습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유형별 독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시중에 이제 공무원 강사분들의 유형별 독해 교재를 보면은 또 지문이 막 기출 지문도 많이 써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 자체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수험생분들은 영어를 강의에 의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 본인이 직접 풀어보고 분석하고 틀려보고 그걸 정리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그 강의를 듣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신이 순수하게 공부할 수 있는 영어 공부 시간도 줄어들고, 그래서 나오는 게 감독회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해결책을 드리면요, 지금 독해가 만약에 단순하게 알고 있는 어휘로 빠르게 읽어가지고 감독해를 풀어서 잘 해석을 못한다, 그러면 그 전 단계로 다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영어는 그래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영어는 빨리빨리 한다고 늦는 게 아니라 기반을 단단히 잡으셔야 합니다. 기반을 제대로 잡으면은 나중에 문제풀이는 많이 안 풀어도 영어는 그래도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수험생분들이 기반 연습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조급한 마음에 문제풀이를 바로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못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문법 교재에서 이용할 것은 예문을 이용해 주세요. 각 문법 파트별로 예문을 보면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는 거죠. 특히 직독직해. 영어는 뭐 앞뒤 왔다 갔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앞에서부터 좀 무조건 해석하세요. 그래서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그리고 구문 독해도 하셔야죠. 초반에 이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독해 지문이 잘 못 읽는다면 이 연습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구문 독해는 저는 천인문 기본편을 추천합니다. 교재 상당히 좋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천인문 활용법 동영상 유튜브에 제가 찍어놓은 게 있고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제 무료 강의인 독해를 위한 기초문법, 이거 프린트 뽑으셔가지고 무료 강의 한번 봐보세요. 독해에서 필요한 문법 사항들을 한번 정리하는 무료 강의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문법 교재 예문을 활용해가지고 문장 구조 분석을 해보시고요. 또 구문 독해도 같이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이제 문장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때 이제 유형별 독해를 제대로 연습하는 거죠. 너무 어려운 교재는 들어가지 마세요. 어려운 교재는 문장 구조 분석도 하기도 힘들고 내용 파악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이스트 독해 기본편을 추천하죠. 자이스트 독해 기본편 완성편, 여기 보시면은 유튜브에 자이스트 독해 활용하는 방법 제가 설명드렸고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신에 자이스트 독해는 수능 교재라서 수능 위주로 약간 유형별 접근 방법이 나와 있는데 제가 공무원 접근 방법을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한 달 만이라도 한번 이런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너무 늦지 않냐? 아니, 괜찮습니다. 시험이 국가직 4월, 지원직 6월이라 하더라도 이 연습을 하고 나서 독해를 하면 감독해가 많이 해결이 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독해할 때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로 빨리 해석하면서 해석을 정확하게 못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투자해가지고 제대로 문장 구조를 볼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유형별 독해를 푸시면서
모르는 또는 어려운 문장들은 다 독해 노트로 다 정리할 거예요. 이것도 분석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감독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하나하나 독해를 단계별로 연습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후 공부하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조언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